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고 유럽 증시만 개장을 한 그런 내용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우선은 미국 시장은 휴장을 했지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었습니다. 키워드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바이든, 두 번째가 머스크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의 이런 발언들이 나와줬었는데요.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침체까지 안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를 해서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이 레리 서머스라는 인물은 작년에 미국의 재무장관을 좀 지냈었고 향후 1,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그런 대답이 나와줬고요. 여기에 더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간밤에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대표적인 매파 위원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그리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역시 경기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금리 인상을 아주 급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슈퍼 매파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역시 이 경제가 작년처럼 좀 호황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순조롭게 연착륙할 가능성이 있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어제는 시장이 침체될 거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간밤에는 침체보다는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약간은 완화된 뉘앙스들의 발언들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야 될 것은 휘발유 가격이 되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을 한시적으로 좀 부과를 중단한다라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휘발유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는 바람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한 조치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닛 옐런 현 미국 재무장관과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 역시 물가 잡기의 일환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것을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소비를 눌러왔었던 중요한 휘발유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역시 또 하나의 긍정적인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머스크 CEO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가 지난주에 정말 끔찍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고 고점 대비 80%나 하락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 CEO가 앞으로도 도지코인과 같은 이런 코인들을 계속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폭락세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CEO가 도지코인과 같은 이런 가상화폐를 지지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날 도지코인은 장중에 한 20% 이상 급등을 하는 부분들도 나와줬습니다. 현재는 도지코인을 포함해서 많은 가상화폐들이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이 가상화폐들이 크게 변동성을 보였던 것 이후로 약간은 완화되는 움직임이 간밤에 또 추가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악재보다 호재가 조금 더 많았었던 그런 휴장 기간이 되겠는데요. 섹터와 업종별 흐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섹터 평균으로는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한 상태이고요. 한 주 동안 임의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가장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임의 소비재 안에는 이제 테슬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에 대한 그런 분위기 그리고 가상화폐가 위축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크게 밀렸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테슬라도 한 6% 밀리게 되면서 이날 임의 소비재 섹터에 악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주 동안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적게는 $100 초반, 많게는 $120를 넘기게 되면서 한 주 동안 롤러코스터 장을 보여줬던 유가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게 되면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대형주는 10%대 하락을 보여줬었고 중소형주는 2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날 가장 부진했던 섹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종목별 흐름을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평균을 내서 보고 계시는데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술주가 덜 밀렸고 민감주들 중심으로 더 많이 밀렸었던 한 주가 되겠는데요. 우선 대형 기술주와 성장주부터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계속 소화했던 기술주들이 되겠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도 고공행진을 했다라는 점도 부담 요인이 되겠고요. 그나마 기술적으로 반등세가 들어오면서 다른 민감주들에 비해서는 좀 덜 빠졌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애플이 4% 밀리게 되면서 하락률이 가장 컸습니다.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노조를 만들었다라는 내용도 또 하나의 악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가 이런 빵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밀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6.7% 하락을 했었고요. 침체로 인해서 광고 수익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과 더불어서 같이 밀리는 악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하단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에 금융과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였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더욱더 걱정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밀렸습니다. 지금 은행주들은 적게는 3%, 많게는 5% 밀렸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가 크게 밀렸었던 만큼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 페이팔, 결제주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팔이 8% 이상의 깊은 하락세를 보인 것이 지난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약간은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워낙에 밀리니까 헬스케어도 별수 없이 이 정도의 어느 정도 동반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졌었고, 개별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었던 종목들은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여기 모더나와 관련해서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을 FDA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올라갔고, 나머지 종목들한테도 훈풍이 약간은 퍼져나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산업재와 그리고 여기에 소비재가 있는데요. 이제 산업재가 더 소비재보다 밀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경기 침체가 되다 보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악재가 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캐터필러가 10%, 그리고 디어앤컴퍼니가 3.7% 이렇게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밀렸었고요. 또 개별적으로 보잉이 그동안 사고 여객기로 있었던 737 맥스 기종이 중국에서 다시 한번 시운전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 속에서 이날 7%의 강한 반등을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유 관련된 종목들은 두 자릿대 깊은 하락률을 보이게 되면서 정유만 밀린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지금 베이직 머티리얼, 그러니까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도 이날 전반적으로 밀렸습니다. 철강 쪽과 금, 그리고 구리 모두 다 5% 이상 하락을 했었고, 구리가 특히 15% 밀리게 되면서 가장 깊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투자 심리는 좋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반등도 나왔습니다. 이 반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3개월 내 유럽 증시가 최저치를 한번 기록했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별로 보게 되면은 경제 대국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이 1%, 프랑스가 0.6%.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 대통령의 이런 정치와 관련해서 좀 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제한시킨 내용도 있고요. 또 영국의 푸츠백 지수는 1.5%로 독일과 아울러서 상승세가 가장 컸었습니다. 이날 독일에서는 독일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33%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면서 6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업종과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부 자동차주 그리고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띄었었고요. 그리고 은행주 쪽에서도 ECB 쪽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제유가는 휴장을 한 상황입니다. 이날은 WTI는 휴장을 하고 브렌트유만 개장을 한 상황인데요. 브렌트유는 0.8% 오르게 되면서 114달러 선에서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 기준으로 WTI는 시간 외 거래를 제가 적어온 건데요. 0.7% 오르게 되면서 역시 108달러 선에서 현재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유가와 관련해서 공급이 타이트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과 같은 이런 주요 인사들이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도 시간 외 거래에 유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재료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에 상승을 한 겁니다. 지금 개장이 된 거고요. 0.1% 오르면서 8,900달러 선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금값은 휴장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특별히 움직임은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 시장
시장도 이날은 휴장을 했기 때문에 독일 쪽으로 보겠습니다. 독일의 분트체를 보는데요. 8.3bp 급등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리가르드 ECB 총재가 올해 여름에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재확인을 하게 되면서 올라가게 됐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이슈들 간략하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날 뉴욕 증시는 하루 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소식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 보셨나요? 이에 먼저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MBC 방송 언론과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모든 경제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것이 자신의 최선의 추측이라면서 이것은 현재와 같은 4% 이상의 인플레이션 혹은 4%가 넘는 실업률로 1,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닥쳤다는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필요한 조치를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경제가 침체에 빠질 정도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전망은 몇 달 전만 해도 통상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많은 통계 모형과 다양한 예측가들의 관점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점점 더 합의되는 견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국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고 제넷 옐렌 재무장관 역시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기로 이행하면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지가 암호화폐 파티가 끝났다고 보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암호화폐가 급등하다가 폭락하는 과정을 두고 1990년 말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면서 거품이 있는 동안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서도 인터넷에는 미래가 있었지만 수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도산하면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고 설명하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속에 암호화폐가 최근 최우선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자산으로 몰락했다면서 지난해 11월 최고가를 기록할 당시와 비교할 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정도 줄었으며 이것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 총액의 3분의 2가 넘는 액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대부 회사들은 예치금 인출을 중지하고 암호화폐 헤지펀드는 자산 매각이나 회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들이 대거 몰락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관련 업체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는 자산가들 사이에 자만심이 넘쳤으며 그로 인해 탐욕이 커졌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과 암호화폐에 큰 돈을 투자했으며 현재는 그 거품이 꺼지고 있다면서 수많은 암호화폐 관련 펀드들도 곧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자, 아직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후폭풍은 이어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와 그리고 실적을 앞둔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5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감소한 연율 541만 건이며 이어 주택건설업체 레나코프를 시작으로 레이즈보이, 키에너지 서비스스, 암스트롱 플로어링, 트라이컨티넨탈, 그리고 아카스티 파마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외신센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유류세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인사들이 검토하는 만큼 이게 앞으로 미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전망 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독일 쪽에서는 천연가스가 지금 관련해서 좀 크게 힘든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석탄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고 하는데요. 좀 세부적인 내용 알아보고요. 그리고 채권과 주식 6대4 법칙이 다시 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센터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